사랑하는 사천 국민 여러분, 오늘이 선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천 국민들께 마지막 유세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기쁨이고 또 지역 어르신들과의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 또 저한테 당부 말씀 이런 얘기를 듣는 부분은 정말로 행복이었습니다. 다만 선거 기간 동안에 뒤돌아보면은 저에 대한 흑색선전 아니면 말고식 그리고 별의별 국회의원이 해야 될 얘기라든가 국회의원을 출마한 사람이 정책을 얘기한 거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그냥 인신구격하고 아주 참 못된 것, 그 다음에 아주 추저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좀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서천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유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선거 정말로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해야 되실 것인가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국회 들어가서 4년 동안 국회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은 여러분도 TV나 언론을 통해서 답답함을 느꼈고 정치권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꼈고 오히려 정치권 국회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걸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4년간 느끼고 본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이 나라를 좀 제대로 이끌어가고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오라고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이 선택했습니다.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려보겠다,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도 제대로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겠다 해서 법안을 내고 또 정책을 내는 거 속 시원하게 한 번이나 야당이 들어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야당이 요즘 경제 살리겠다, 서민 경제 살리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분들 경제 활성화법이라든가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경제 살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밤잠 안 자면서 정책 내놓은 정책 발목 잡고 치맛자락 잡고 하면서 제대로 들어준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제 살리겠다, 서민 경제 살리겠다 하는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기 당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잃고 또 분열되니까 모시고 온 사람이 김종인 대표입니다. 이분 요즘 언론지상에서 보셨죠? 수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고 수억짜리 금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서민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어느 정당이 제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고민 한번 해보시고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국정에 참여도 하지만은 대도시와 달라서 특히 우리 서천같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충남 내에서도 낙후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해서 국정에 참여하면서 지역 발전을 어떻게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느냐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경쟁하는 야당 후보 12년 동안 군수 시켜주셨고 저 4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서 국회의원 시켜주셨는데 12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군수로서 경험하고 치러본 그 후보 제대로 국회에 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하고 토론을 하는데 말씀은 잘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 이루려면 뭐 어떻고 얘기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 탓하는 격이지 12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헝게 뭐였냐고 여러분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태원, 자원관 뭐 이런 부분들 대안사업으로 받았다. 자기가 앞장서서 노력했다. 군수니까 당연히 노력해야죠. 하지만 그 대안사업 군수의 힘입니까? 아니면 군수를 비롯한 서천 군민의 힘입니까? 서천 군민의 힘 아닙니까? 제가 부지사 할 때 이완구 도지사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서천군을 위해서 정부에서 큰 것을 얻어내려고 힘을 모아가지고 노력했는데 밤에 가면은 당시에 노무현 정권이었었는데 밤에 가면은 엉뚱한 협상이 나오고 오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안사업이 아니라 완전히 쪼그라든 그런 대안사업을 받아놓고 자기가 유치했다. 좋습니다. 대안사업 유치했으면 뭡니까? 생태원, 자원관 여러분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 딸, 아들들이 거기에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전문 석박사 나온 사람들만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제대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하지만은 받았기 때문에 키우고 또 거기에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려면은 생태원과 자원관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여기 서천에 하루 이틀이라도 머무르고 또 연계해서 지역의 특산품이라도 판매하고 또 지역의 식당들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연계해서 준비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군수가 하는 겁니다. 군수 제대로 준비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일 마지막으로 가관인 것은 3번이나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3번이나 군수를 만들어줬는데 군수 임기기간 1달 반 남겨놓고
자기네 정당의 도지사 선거운동한다고 한 달 반 임기 남은 거 여러분에게 묻지도 않고 홀을 내동개치고 군수직을 내동개친 그런 사람이 군수 나오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서도 친목 모임도 회장 총무가 바뀔 때에는 회계장분이 그동안 행사 같은 거 한 거니 이런 인수인계 잘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같은 경우 너 회장도 한번 해보라고 이런 거 인수인계 다 합니다. 조그마한 그런 모임에서도 친목 모임에서도 설령 그럴진데 여러분들께서 3번이나 12년 동안 군수직을 시켜줬는데 임기를 다 세우지 않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군수직을 내팽개치는 사람 이것은 공인의 선출직에 ABC의 A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영달을 위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4년 치러봤습니다. 저 김태웅이 장항산단 작곡시켰지 않습니까? 제대로 대기업 유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자리 만들고 젊은 사람들 유입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공약하지 않은 폴리틱대학 유치했습니다. 지금 폴리틱대학이 어떤 분야냐면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령시에서 우리도 해양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붙여서 해양 수산대학 같은 거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보령시에서 저한테도 공약을 해달라고 그러고 또 야당 후보한테도 공약을 해달라고 해서 그거 전달한 모양입니다. 보령에서 수산대학 유치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거 서청 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가 이미 폴리틱대학 해양수산 관련 대학입니다. 국가에서 지금 대학 줄이려고 그러는데 폴리틱대학도 힘들게 유치했는데 또 하나 수산대학 달라고 하면은 수산대학 국가에서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저 해양수산 관련 폴리틱대학 제대로 유치했으니 제대로 만들고 또 제대로 키워서 해양수산 관련 산업들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제대로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서천이 발전을 하면은 장항산단 대기업 유치하고 폴리틱대학 제대로 키워서 해양수산 관련 산업 유치하고 그리고 장항의 속림서부터 서면에 이르기까지 천연 자원의 우리 해안선을 따라서 콘도니 펜션이니 리조트니 이러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시설들을 유치해서 우리 서천에 와서 2박 3일, 3박 4일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서천이 앞으로 10년 내에 지금 인구가 5만 5, 6천인데 7만 내기 8만에 그러한 친기업적이고 농업과 어업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도시로 확실하게 이 김태흠이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당 의원이 그러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힘 있는 여당 의원이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여당 의원, 이 김태흠이가 확실하게 4년 경험해봤고 또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서천구민 여러분, 제가 국회 들어가 보니까 국회 들어가기 전에 국회의원 하셨던 선배들이 이런 말을 저한테 반동담 삼아 했는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화장실, 국회에 있는 화장실 찾는데도 2년 걸린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농담으로만 들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 축선 올라가면은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따야 되겠는데, 이건 실무자부터 만나야 되는 건지, 이건 장관을 만나야 되는데 장관이 안 만나질 것 같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지, 이런 고민.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소신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 발언을 하게 되면은 남들한테 비판받을지 두려움, 걱정, 이러다가 그러니까 일머리를 파악하고 배우는데 2년 걸린다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국회에서 근무도 해봤고 국무총리실에서도 근무해봤고 충남부지사 하면서 또 지방행정도 해봤고 국회,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이걸 두루 경험을 했기 때문에 2년은 안 걸리고 전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천 군수 12년 동안 했던 사람이 제대로 초선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얘기 또 지역 주민들께 약속했던 것들 이루어내려면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로 비유하면은 국회의원을 군대로 비유하면은 초선은 소위 중의 대위관은 있지 않습니까? 위관급, 중의 대위관 위관급이고, 재선 국회의원은 소령, 중령, 대령하는 영관급, 그리고 3선 정도 돼야 별을 다른 장성, 장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3선급 초선이라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동료 의원들한테 평가를 받지만은 저한테 직책을 준다든가 아니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중의 대위와는 의관급 계급장을 띄고 영관급으로 중령 대령하는 영관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역할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키워주셨는데 다시 소위 중위급 국회의원 올려보내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장성을 달면은, 별을 달면은 수십 가지가 바뀐답니다. 변화가 있답니다. 그 얘기는 3선급 국회의원 정도가 돼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정치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 못 믿으니까 여당 의원 뽑아줘야 되고, 또 여러분이 12년 동안 치러온 군수로서 치러본 분과 제가 같이 경쟁하는데 이 김태흠이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서 서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야당보다는 여당 국회의원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서천 발전 이룩할 수 있으니까 이 김태흠이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서천 구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믿음, 저의 열정 함께 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는 서천 발전, 서천의 변화 분명하게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 기사나 박수 치면 공에 이번 선거도 하나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충청권이 영남과 호남에 치여서 중앙정치권에서는 변방의 역할을 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싸우다가도 뒤에서는 지네들 예산 챙기는 데는 서로 또 암묵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이 속에서 충청권은 한시 홀대받고 벽불이 맞지는 그런 시세였습니다. 이제는 충청권의 정치 세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이제는 영남과 호남이 정치권을 주도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충청권에서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듣고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충청권 대망론입니다. 35분이요? 충청권에서도 이제는 중앙정치권에서 수행 역할도 하고 대통령도 한번 만들어내고 해서 영남과 호남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영남과 호남 세력들이 이끌어가던 이 대한민국을 충청권 정치 세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싹트고 있습니다. 충청권 대만은 우리 한번 불씨를, 화를 태워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은 이번에 충청권에서 의석수가 27개입니다. 27개 의석 전부 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셔야 중앙에 가서 제대로 충청권 대망론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